안녕하십니까.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김정기입니다. 예전에 패널로 찾아뵀는데 오늘은 앵커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. 사실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강도 높은 개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73%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표를 획득해서 홍 대표 체제가 구축이 된 만큼 당의 구성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당을 완전히 죽여야 다시 살린다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홍준표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앵커로서는 제가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로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 옆자리에 7.3 전당대회 당시에 정당사상 최초로 여성 후보로서 2위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내면서 파란을 일으켰던 류여혜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. 축하를 한 10번 해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패널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유, 저도 영광이죠. 네. 이 당 서열사의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앵커가 아니어서 오늘 이렇게 약간 기시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. 이게 앵커 그렇군요. 버전은 기시 없어야 되고요. 그 패널 버전은 기시 있는. 이런 그렇습니까? 옷입니다. 그럼요. 이게 패널과 앵커는 굉장히 다릅니다. 그 깊은 뜻을 몰랐군요. 네. 홍준표 대표께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시고 네. 우리 당을 새롭게 네. 혁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방향이라고 할까요? 최고위원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뭐 그림이 있으십니까? 저는 당 생활을 오래 해보셨잖아요. 네. 저는 100일. 그렇습니까? 저는 100일 오래 하셨는데 네. 저는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아마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오래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진짜 오래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지난번에 패널로 참여를 했을 때 개혁이라는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네, 설명을 제가 옆에서 했잖아요. 따라했죠. 이노베이션 하고요. 안을 새롭게 한다. 네. 그래서 우리 안을 다시 강도 높게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열 정비를 하고 네. 그 다음에 바깥의 적과 싸우는 작업.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방금처럼 말씀하시는데 안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건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입문한 지 100일 된 저희 생각과 네. 오래되신 이제 대선배님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.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리고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.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네.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지만 뭘 하는지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보실 때 진짜 대선배님이시니까 보실 때 벌써 정치 입문하신 지 오래되셨죠? 네, 저는 17대 총선에 한나라당 그게 몇 후보로 년이었죠? 국회의원 출마했으니까요. 2004년 4월입니다. 진짜 오래되셨네요. 네, 노무현 탄핵 때 사실 피해자였죠. 그럼 그때 당 가입하신 거예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박근혜 이 탄핵 때 이 당에 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. 그러면 약 한 14년 당에 계셨던 거네요. 당에는 정확하게 4년 정도 있었고요. 아니 그래도 가입 처음 했던 거죠. 그렇죠. 그걸로 치면은 한 13년 정도 그렇죠. 역사를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. 이제 100일이잖아요. 100일. 네. 근데 진짜 제가 그건 제 이야기 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뭘 내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. 제일 먼저 콕 집는. 예, 저는 이제 내외인데 내부의 적이 무섭잖아요. 내부이죠.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도 안팎으로 말이 많지 않습니까? 네. 원래 이제 민주정부의 정통성이라는 게 이 선거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홍 대표께서 사실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이 선거라는 과정을 거쳤고 73%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를 했잖아요. 그래서 정통성에
플러스 건의까지 사실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은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이 있는 것보다는 전폭적으로 홍 대표가 그리는 이 개혁 이 작업이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내부의 적은 제가 지난번에 패널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부의 적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전국 253개 지구당 이 조직 역량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 사무처 개혁,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개혁이죠. 그렇죠. 네. 결국은요. 그렇죠. 결국은 그걸 하지 않으면 못 하는데 맞습니다. 이제 이게 100일짜리가 이야기할게요. 네, 네. 저는 우리가 개혁한다라는 말만 따르는 게 이제 걱정이 돼요. 네. 정말 하려고 하면 진짜 해야 되는 건 저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당비도 낮춰야 되고. 네. 그러니까 우리 수입원을 좀 줄이고 네, 네. 지출을 일단 완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. 어떻게 100일 만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렸을까?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. 가정 살림을 살아보면요. 네, 제일 먼저 다 집이 어려워지면 뭘 하냐면요.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요. 맞습니다. 이 슈퍼에 가서 바나나, 딸기, 만약에 사과를 샀으면 네, 집이 형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과일을 줄이고 그렇죠. 그리고 우유를 유기농을 만약에 먹었었다 그러면 맞습니다. 일반 우유 1+1짜리를 사고 이렇게 경제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우리 살림살이 몸집을 먼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거를 좋은 말로 하면 재정개혁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멋진 표현이 있었군요. 예. 아직 그 정도 세련되지 못해서 일단 살림살이를 줄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. 네, 오히려 그게 대중 친화적이고 네.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. 우리 지금 사무실을 좀 더 좁게 쓰게. 그러니까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을 좀 더 이렇게 좁게 써도 될 빈 공간을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네. 그거 다 임대료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우리 당 안에 있는 물자 음, 체킹을 좀 더 그렇죠.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. 예를 들어서 커피, 뭐 과자 이런 네네. 부분도 볼펜 하나도 음. 내 것처럼 써야 돼요. 아, 그래서 맞습니다. 그것까지 저는 살림살이를 완전히 축소해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전 당의 개혁이라고 생각해요.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네. 표현을 해드릴까요? 뭐예요? 과감한 재정 개혁을 통해서 이 당 조직을 네. 슬림화, 정예화한다.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당 안에 네. 예를 들어서 위원장도 상관없고 직원도 그러니까 당직자도 상관없고 정말 저 사람이 적재적소에 잘 있는지에 대한 분석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허수, 음.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 뭐 한두 달이 걸려도 상관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도표화가 되어서요. 정말 이 사람이 당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거를 이제 한 단어로 하면은 네. 인적 청산. 그런데 거기엔 또 하나가 더 있어요. 꼭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네. 애당심도 있고 그렇죠. 또 그 사람과 연결된 고리가 누군지도 분석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. 너무 멋지게 말씀해 주시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것도 그래서 당 있어야 된다. 사무처가 지나칠 정도로 비대화 관료화해서 사실은 당 재정 개혁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선시 되는 대상이 아마 당 사무처일 거고, 네.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구당일 거고, 세 번째가 여의도 연구원이겠죠.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려고 하면은 아마 이 새 영역들의 칼을 대지 않고서는 재정 개혁을 이루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이제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보수가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있나요?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. 자발성, 자기 희생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내가 이 자리에 있기에는 부족합니다. 또는 그렇죠. 내가 맞습니다. 이때까지 이만큼을 누렸지만 난 좀 낮추겠습니다. 맞습니다. 등등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네, 외부에서 와, 맞습니다. 저 뭐야? 예를 들면 우리는 보수를 좀 줄이겠습니다. 봉급을 좀 줄이겠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자 어떻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뭔가를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보여줄 만한 성과가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러면 네, 외부에서 자유한국당 제대로 하네. 맞습니다. 뭔가 하고 있네.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네. 혁신은 누가 혁신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
당 안에서 내가 뭘 혁신을 하면 좋을까가 스스로 셀프 혁신을 먼저 하면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 보수가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보수당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자기 희생성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, 예. 이 셀프 개혁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네. 물리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당을 슬림화하고 정해야 하는 작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이제 지금은 앵커시니까 교수님으로 할게요. 교수님, 네. 교수님은 당에 이렇게 십몇 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네. 그래도 과거의 생각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건 편견일 네. 수 있지만. 네, 네. 근데 이게 100일 된 사람 입장에서는 왜 못해? 하려면 할 수 있지. 맞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데 그렇죠. 희생적인 사람 한두 명이 나오면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요? 우리 이 류해 최고위원님처럼 그렇게 이 정말 신선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우리 당의 주류가 될 때 네. 우리 당이 진정한 개혁에 성공을 했다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저한테 이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하느냐. 네. 그러니까 저는 보여주기 변함인데 네. 제가 주장하는 것은 셀프로. 셀프로. 먼저 한번 하는 모습. 저는요.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요. 네. 시장 갈 때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환경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장바구니를 내밀면 50원을 줘요. 비닐봉지를 안 쓰면. 네.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우리 당도 뭔가 그렇게 작은 거 하나부터도 저는 보여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생색내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맞습니다. 변화하고 있는 거. 그렇죠. 진짜 그걸 맞습니다. 보여주는 거. 예.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혼나고 깨져도 욕도 먹을 수 있잖아요. 우리 그러면 류해 최고위원님이 그 선봉장이 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? 저 페이스북 들고 이제 시장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그 장바구니 들고 가서 사면서 자유한국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바로 페이스북 실시간으로 방송할 거예요. 좋네요. 네. 근데 참 우리 당의 이 상층부라고 할까요? 네. 뭐 브로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득권 세력들이 네. 그 페이스북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시대는 뉴미디어 시대인데 네. 이 페이스북의 그 전파력, 막강한 파워, 특히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엄청난 영토 확장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뇌부가 이 진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예,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구시대의 유산입니다.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죠. 그게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있고요. 아무튼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당을 위해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앵커로서는 제가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교수로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 옆자리에 7.3 전당대회 당시에 정당사상 최초로 여성 후보로서 2위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내면서 파란을 일으켰던 류여해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. 축하를 한 10번 해주신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패널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이고 저도 영광이죠. 네. 이 당 서열사의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짜 오래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지난번에 패널로 참여를 했을 때 개혁이라는 이 이노베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네, 설명을 제가 옆에서 했잖아요. 따라했죠. 이노베이션 하고요. 안을 새롭게 한다. 네. 그래서 우리 안을 다시 강도 높게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열 정비를 하고 네. 그 다음에 바깥의 적과 싸우는 작업. 그래서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방금처럼 말씀하시는데 안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네. 하시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건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입문한 지 100일 된
저희 생각과 네. 오래되신 이제 대선배님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.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, 예. 그리고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.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앵커가 아니어서 오늘 이렇게 약간 기시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. 아, 이게 앵커 그렇군요. 버전은 기시 없어야 되고요. 그 패널 버전은 기시 있는. 아, 이런 그렇습니까? 옷을. 네, 그럼요. 이게 패널과 앵커는 굉장히 다릅니다. 그 깊은 뜻을 몰랐군요. 네. 홍준표 대표께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시고 네. 우리 당을 새롭게 네. 혁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방향이라고 할까요? 최고위원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뭐 그림이 있으십니까? 저는 네, 당 생활을 오래 해보셨잖아요. 네. 저는 100일. 그렇습니까? 저는 100일 오래 하셨는데 네. 저는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아마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오래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진짜지라고 말을 하지만 네.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지만 뭘 하는지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보실 때 진짜 대선배님이시니까 보실 때 벌써 정치 입문하신 지 오래되셨죠? 네, 저는 17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 그게 몇 년이었죠? 국회의원 출마했으니까요. 2004년 4월입니다. 진짜 오래되셨네요. 네, 탄핵 그 노무현 탄핵 때 사실 피해자였죠. 그럼 그때 당 가입하신 거예요? 그렇죠. 그리고 또 박근혜 이 탄핵 때 이 당에 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. 그러면 약 한 14년 당에 계셨던 거네요. 당에는 정확하게 4년 정도 있었고요. 아니 그래도 가입 처음 했던 거예요. 그렇죠. 그걸로 치면은 한 13년 정도 그렇죠. 역사를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. 이제 100일이잖아요. 100일. 네, 네. 근데 진짜 제가 그건 제 이야기 하기 안녕하십니까.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 교수 김정기입니다. 예전에 패널로 찾아뵀는데 오늘은 앵커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. 사실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강도 높은 개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. 어쨌든 73%라고 하는 그 압도적인 표를 획득해서 홍 대표 체제가 구축이 된 만큼 당의 구성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당을 완전히 죽여야 다시 살린다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홍준표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희생하고